안녕하세요. 이베스트 미드 스몰캡 담당하고 있는 정홍식입니다. 기업 분석 자료 몇 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이 촉과 감에 되게 뛰어나시다. 그리고 매매 패턴이 한번 주식을 사시고 한 달 안에 파시는 약간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시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촉과 감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냥 저는 기업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내용과 설명을 드리려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보다 약간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한국단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보단 주가가 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작년에 10월 달에 썼던 자료를 토대로 좀 말씀드릴 건데, 네, 이게 좀 설명하기 좀 편해서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래프를 하나 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그래프인데, 매출액이에요. 계속 올라가죠. 저는 이런 그래프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도 틀릴 수 있잖아요. 미래를 어떻게 맞춰요, 사람인데. 그래서, 이 기업이 구조적인 경쟁력으로 매년 좀 매출액이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해요. 중요한 건 2013년부터 있죠. 이걸 쭉 해서 한 1980년부터 그래프를 그려도 이 그래프가 나와요. 매년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고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사업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지 사업 내용이 좀 이해가 가요. 뭐 하는 회사냐면 자동차용 커넥터를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용 커넥터가 뭐냐? 전선과 전선을 이어주는 거예요. 저희 전선이 있고 전선이 있으면 이걸 이어주는 연결 부위가 있잖아요. 이걸 커넥터라고 해요. 근데 이건 사전적인 의미고 전선과 어떤 PCB 아니면 어떤 전기가 통하는 부품과 부품을 이어주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단자라고 해서 이 기업의 이름이 한국단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전선과 전선을 이어주는데 전기가 끊어지겠어요? 불량이 뭐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간 지연의 문제는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냉장고 문을 한번 딱 열었어요. 근데 불이 한 1초 뒤에 들어와요. 저희 AS 받으러 갈까요? 그냥 사용하겠죠. 뭐 시간 조금 지연돼도 크게 상관없죠. 근데 뭐 예를 들어 휴대폰 같은 경우도 하다가 한 1초 정도 늦게 뭔가 반응이 와요. 뭐 어떤 불량이 있나 보네 하고 그냥 말겠죠. 그래서 그냥 뭐 커넥터의 역할 중에서 안전과 크게 상관없는 것들은 뭐 그냥 그렇게 뭐 AS까지 받으러 가거나 큰 문제는 없는데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1분 늦게, 아니 1초 늦게 신호가 전달돼요. 문제가 아주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용 커넥터라는 분야는 그들만의 리그, 글로벌리하게도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기술적으로 다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전방 고객사에서 쓸까요? 좀 안전성이 입증된 그 레퍼런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로 사용되는 약간 독특한 약간 그런 경쟁력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업 내용은 그런데 간단하잖아요. 전선과 전선을 이어주는 커넥터를 만드는 회사고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매출액이 계속 아주 간단해요. 차량 내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주는 기능과 자율주행을 보조해주는 전장 부품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냥 퉁쳐서 생각해 보세요. 저희 과거부터 지금까지 차량 내에 전기 장치, 전장 부품들이 감소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매년 증가해요. 뭐 한 10년 전에 굉장히 고급 차종, 뭐 제네시스나 뭐 그런 데 채용되던 차량의 부품들과 편의 장치들이 요즘에는 아반떼, 뭐 그런 데도 다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차량 내 편의 장치와 전장 부품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계속 이 커넥터의 부품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년 매출액이 성장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성장은 하는데 여기서부터 성장성이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글로벌 전기차 생산 비중 증가입니다. 요즘에 뭐 전기차에 대해서 멀티플 그렇게 좋게 주지도 않고 관심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성장은 하잖아요.
역성장하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10년 뒤에 전기차는 지금 돌아다니는 전기차보다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연동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좋다 나쁘다 그런 거 말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 기업도 그런 관점에서 좀 향후에 성장폭이 과거보다는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왜 전기차 생산 비중의 증가와 이 회사가 연관이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일단 내연기관차에는 보통 커넥터가 저전압 커넥터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압이 낮더라도 연결만 시키면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그 높은 전압을 강화시켜주고 뭐 차폐 기능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고전압 커넥터가 사용됩니다. 이거예요. 고전압 커넥터. 이거는 뭐 미국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T사 그런 데로 보내고 있는 건데 이거 한 개의 가격이에요. ASP. 한 개당 가격이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엄청 비싸요. 훨씬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량 한 대당 공급하더라도 내연기관차에 공급하는 것보다 그 전기차에 공급하는 게 가격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일단은 피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 내연기관차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부품들이 다 신규 부품이고 이제 신차종에 들어가는 거죠. 기존에 없던 거니까 그런 것들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이 회사는 어쨌든 전장 부품 안에서 그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거를 보여줬으니까 신규 부품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인터커넥션 보드 이런 건 뭐냐, 배터리에 셀과 셀 사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셀과 셀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건데 이게 한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고객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적게 배터리 용량이 작은 거는 한 12개 들어가고요. 많은 거는 뭐 24개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이게 개당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게 뭐 아주 적게는 뭐 5, 60만 원에서 많게는 막 100만 원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단순히 커넥터만 공급하다가 이런 전장 부품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BDU 같은 경우도 뭐냐? 배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개만 들어갑니다. 근데 대당 가격은 좀 더 높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거에 없던 전기차 부품류를 공급하게 되면서 내연기관 한 대 팔 때보다 전기차 한 대 팔 때 훨씬 더 상황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의 그 생산이 확대되면 될수록 좋다라는 그림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거 많이 보죠. 전기차. 근데 국내에 있는 현대 기아차에 좀 오리엔티드 돼 있느냐, 해외로 나가느냐 그런 부분인데 이 회사의 팩트는 해외 쪽 성장률은 과거 16.8%예요. 국내 쪽은 6.3%예요. 무슨 얘기냐? 아이오닉이 잘 팔려서 이 회사가 성장한 게 아니라 글로벌 대상의 해외 부분에서 고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좀 백스토리를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어떻게 보면 전신? 처음에 현대차, 기아차가 자동차를 개발했을 때는 아무래도 일본 차종들을 많이 따라서 개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커넥터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 이 야자키라는 업체한테 직접 주문을 준 게 아니라 이 한국단자라는 기업한테 주문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단자 같은 경우는 1960년대나 막 그럴 때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아주 높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단자는 이 야자키의 기술력을 가지고 야자키가 한국단자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어요. 일본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커넥터를 이제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이제 국내로 공급하기 시작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2008년에 이제 한국단자가 포괄적 기술 제휴를 다시 맺자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한국에서만 주로 공급하던 건데 우리도 해외를 나가고 싶다라는 식으로 좀 제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외 진출이 시작했고 2009년에 그래서 수출액이 98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4,200억대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이 대부분 뭐냐면 국내 현대차, 기아차 대상이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되게 긍정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건 제가 판단하는 건데 뭐라고 하셔도 돼요. 그럼 기술력이 있어?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기존에 그러면 하이엔드 쪽 기술력을 맺은 거는 이 야자키로부터 받은 기술력으로 로열티를 줬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 제휴를 맺은 거는 순 매출액의 이 정도의 로열티를 지급한다라고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사업 보고서가 다 읽다 보니까 이 줄이 나와 있어서 이 문구를 넣어 놓은 거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로열티에 대한 금액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리고 2023년으로는 연간으로 10억 언더로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체 기술력으로 해외 진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늘어나고 있는 거는 다 글로벌, 해외 쪽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캐펙스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뭐냐? 북미 지역과 그리고 유럽 지역으로 캐펙스를 굉장히 많이 확대하면서 그쪽에 관련된 전기차종에 대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이 회사의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조를 좀 넘게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 계속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 정고점까지 가 있진 않아요. 중요한 거 2023년 기준으로 이미 확정 실적 나왔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역사적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신고가는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도 올해 내년에도 별 문제 없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영업이익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미 대규모 캐펙스로 인한 미국과 그러니까 북미 지역과 유럽의 이제 생산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납품 계획들이 잡혀져 있어요.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올랐다가 줄어들었다 그런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캐펙스를 설정하고 공급을 계획 세우잖아요. 공급 계획을.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큰 문제 없이 실적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기업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회사예요. 매출액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인데 앞으로 성장폭이 조금 더 확대될 것 같다. 이유는 전기차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 증가에 대응해서 캐펙스를 좀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생산 기반으로 좀 매출액이 확대되고 있고, 그 대상은 한국보다는 글로벌에 있는 북미와 유럽 쪽 차종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단자란 기업도 공부를 한번 해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